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30 만나보기에 앞서서도 이미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란히 양매수 들어온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 밖에도 시장에서 좀 새로운 포인트가 많이 감지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3전은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반면 하이닉스는 비교적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고르게 들어왔습니다. 한편 대규모 수주를 눈앞에 둔 삼성중공업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음봉으로 거래가 끝난 건 좀 아쉽고요. 오늘 해당 섹터의 흐름이 바뀌는 건가 싶었던 게 LIG넥스원, 넥스틸, 한화오션이 하락률 상위에 등장했습니다. 자, KBT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원택이 양매수 힘받고 일어섰고 오늘 고영과 레인보우 로보틱 바닥 다지고 일어서는 듯한 모습 보이며 검색 상위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곽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PI 한번 볼까 하는데요.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전거래부터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필옵틱스가 강세 움직임이 한번 강하게 나타나줬고요. 그동안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2월 딱 초까지 상승세가 나오다가 조정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가 없나 봤더니 또 여러 가지 나왔더라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향 이슈가 유리기판 쪽에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 때문에 블랙웰 출시가 한 차례 늦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를 잡는 액체 냉각 기술이라든지 또한 이제 유리기판과 같은 이런 이제 기술력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들어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기판과 칩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인터포저와 관련된 이슈가 들어왔는데 이 인터포저가 실리콘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역시나 열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포저를 유리로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열에 강할 수밖에 없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런 유리 인터포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리 인터포저 관련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판 관련 종목들도 대체로 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필옵틱스나 거기에다가 그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합동 제안서를 또 삼성전자 쪽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서 관련 두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I도 같이 함께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난 2월 달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2029년도에 35조 시장 규모로 첨단 기판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쪽에 대한 성장세는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대감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장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클로버과 같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유리 기판 쪽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I 이 기업이 AI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리 기판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된 이유는 그 유리 기판 장비 중에 하나인 TGV 장비, 필옵틱스에서 만든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켄트로닉스 쪽에서도 이 TGV 장비 개발 중에 있죠. 이 TGV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I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요.
딱 2월 중순에 최고점 한번 찍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 이제 3월 초까지 주고 나서요.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움직임이 지금 긍정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서 이제 기준봉 기점으로 해서 캔들상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 전고점 구간대 13,500원 구간대만 또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PI 역시도 클로봇을 뒤따라가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 한번 시세 나타나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이목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신다 하실 때는 짧은 대응 위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곽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으로 PI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와주실 때 이 유리기판 TGV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내용이 연결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PI 지금 새내기주인 만큼 좀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 오늘도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9% 거의 10% 가까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이 좋았었던 이유는 레거시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D램, 낸드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가격 상승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미 낸드는 지금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어젠가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뭐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 많이 올라왔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까지 좀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사실은 최근 1년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좀 빠르게 121선을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레거시 하면 물론 삼성전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레거시밖에 판매를 안 하니까요. 물론 HBM 관련해서 중국 쪽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레거시가 좋아야지 HBM의 가격도 제대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이 들어가는 것도 자체도 D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그동안 HBM 하나만 가지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레거시도 다시 돌아선다라면 정말로 새로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나란히 가니까 또 좀 투자자분들 참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뭐 오늘 차트상으로도 좀 흐름을 바꾸는 자리로 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표님 PI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유리기판계 클로봇 될 수 있을까? 라고서 한마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클로봇을 연상하시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부장님의 SK 하이닉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HBM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양 날개로 이젠 비상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날개로 SK 하이닉스의 비상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저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앞서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잠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클로봇은 올라갔습니다. 하드웨어 쪽이죠. 그런데 로봇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이제 2월 말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또 움직임이 나타나야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MOU를 맺어서 그 물류 로봇 관련돼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T로보틱스는 전거래일 또 강세였고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갭상승으로 떠서 그대로 그 갭을 메우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이슈가 붙으면서 T-로보틱스는 갔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는 주가상 반등이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기업 결합 그 승인 소식이 이미 앞서서 시장에선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이제 로봇 사업팀도 이제 신설을 하고 있고 미래 그 로봇 추진단도 그런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특히 이제 옵티머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대 정도의 옵티머스를 이제 생산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기업을 상대로 외부 지금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지금 뛰어든 게 사실 아직 정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완전히 지금 그 초기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면은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어줘야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계속 앞으로 무인 공정을 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이동형 양팔 로봇을 또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원래는 올해 1분기 이제 이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이제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1분기가 거의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또 이제 뒤로 미뤄진 부분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이족 보행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래 올 상반기에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와 이렇게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정들이 지금 또 다수 뒤로 미뤄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상의 반영이 2월 달 동안 강력하게 시세를 한번 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거나 내지는 지금 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이벤트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려면 삼성이라는 사명이 붙게 된다면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그런 사명 변경 이슈도 네. 여전히 좀 투자자들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향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까지 하게 된다. 이런 강력한 모멘텀들이 탁탁탁 나와줘야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로소 상승 추세로 다시 강력하게 시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지금 이벤트들이 좀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지금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조 수준이긴 하지만요. 2032년도에는 95조 규모의 시장으로 지금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데다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더 낙관을 해서 8견까지 보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만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검색 상위로 오른 만큼 요즘 흐름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시세를 바꾸려면 어떤 재료가 나와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좀 큰 조정을 받은 그룹주가 하나그룹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에너지가 IPO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특히 하나가 오늘 많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하나에너지가 만약에 IPO가 된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그룹 승계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에너지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면 하나가 지주사처럼 보이는데 하나가 지주사가 아니라 하나에너지가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너지의 지분은 첫째 아들이 50%, 둘째, 셋째가 25%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지분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IPO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승계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거에 논란이 있냐면 첫 번째는 최근 이제 LS그룹 이슈가 좀 있었던 것처럼 약간 중복 상장의 느낌? 그쵸. 이런 것도 네.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하나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IPO가 된다 그러면 하나하고 이제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비슷한 예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랑 예전에 합병을 하려다가 가격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계속 현대차 그룹이 지분 승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너지하고 하나하고 합병을 한다라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주가가 비싸지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합병을 하려면 하나의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 하나에너지 입장에서 유리한 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그러면 주가가 또 다시 저평가 국면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주가 상승을 회사에서는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밀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주식을 뭐 공매도 하듯이 뭐 매도를 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IPO라는 게 내일 당장 하겠다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뉴스가 나온 것이라고 감안한다라면, 하나의 어떤 값어치 또 어떤 이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 자체, 또 하나 계열사의 어떤 실적 성장세 이런 거에 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 넘게 빠진 한화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봤고, 오히려 지금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본부장님, 한화 한마디로 한다면요? 하나 보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보살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뭐 승계 관련 시나리오도 저희가 계속해서 네. 좀 체크할 필요가 확실히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네, 눈치 보는 대장주라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대장이 또 눈치를 보고 그래서 참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도 역시나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토니모리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대다수 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일단은 화장품 쪽은 최근 들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분위기 계속 그쵸. 온건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달에는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또 방문할 예정이고, 또 이번 또 연말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또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전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금요일에 빠르면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정권이 좀 안정화되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해서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는 하반기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이미 일찌감치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화장품 섹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도 내수 부양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또 돈이 돌게 되면은 이런 당연히 소비 섹터는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토니모리가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는요. 과거에 2015년도, 16년도 이때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매출도 최대치를 찍던 시절이었습니다. 토니모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202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700 정도 나왔었는데요.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는 매출액이 2,300억 정도 나왔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었었던 게 복숭아 핸드크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네요. 네, 복숭아 딱 그 과일 용기가 그 토니모리의 트레이드 마크였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병장수의 그런 이제 의미들도 가지고 상징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이제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토니모리의 이런 복숭아 핸드크림을 선물용으로 또 많이 사다 이제 그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매출들이 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또 칭다오 쪽에 중국 법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내에서도 그 오프라인 매장이 50개, 또 샵앤샵 같은 경우도 6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과거에 이런 영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또 그 중국이 한한령 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이 이제 죽으면서 다른 인디 브랜드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드샵 브랜드들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판로를 계속 온라인이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갔거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다이소 쪽에 지금 또 이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토니모리의 다이소 브랜드가 또 본셉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고 레티놀이라는 기초 라인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군 마트라고 볼 수 있는 PX 쪽에도 이 토니모리의 지금 화장품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망도 지금 판로가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자회사 쪽에서도 메가코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ODM, OEM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인 태성산업 쪽에서 화장품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밸류 체인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해외 마케팅도 잘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시기라서 토니모리가 인디 브랜드 쪽에서는 또 가장 또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토니모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중국발 봄바람이 분다면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 토니모리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원택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6개 분기 만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도 좋았지만 오늘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4분기 매출이 368억이고 영업이익이 138억 정도 보여주면서 예상치를 다 상회했고요. 미용 의료기기 제품 그리고 소모품 판매가 고르게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흥국 쪽에 대한 또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원택이 2022년도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2023년 여름에 이제 실적 실망감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1년 넘게 1년 반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저점을 좀 찍어주고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그 K-뷰티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원택의 제품이 상당히 이 태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원택 살펴봤습니다. 원택의 올리지오가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K-뷰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봐야겠죠. 대표님 토니모리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요? 네. 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 노래 아시나요? 알죠. 네. 불러주십니까? 아니요. 네. K-뷰티 광개토대왕 나가신다라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개토대왕 만주 벌판을 좀 점령할 수 있기를 토니모리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원택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피부 탄력 올리지요. 주가도 올리지요. 네, 주가도 올리죠. 네,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오늘 토니모리와 원택까지 살펴봤고요. 베스트 30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